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사회 속 그곳 한편에 느리게 돌아가는 공간. 숨죽이며 보일 듯 말 듯. 언제 어디에서부터 떠돌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게 된 작은 생명, 길고양이. 그리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거리의 집사들. 우리는 인간과 길고양이가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따뜻한 시선으로 고양이를 바라보는 4명의 인연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 너를 만나서 반가워. 맑은 어느 날 인간들의 손길과 무릎이 익숙하다 못해 평화롭게 잠을 청하는 곳이 있다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9마리 고양이들을 키우며 고양이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습성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자연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아이들을 사람이 와서 보고 그 공간에서 함께 공감하고 교감하게 하는 게 취지여서 이런 공간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자연을 친구 삼아 자유롭게 뛰어노는 이곳 고양이들 역시 사연이 많은 친구들인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대부분 집에서 키워지다가 버려진 고양이들이에요. 다들 이제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일들로 파양이 돼서 온 아이들인데, 길냥이의 비율도 한 20% 정도로 뭐 재개발 단지에서 구조된 애들, 정말 길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 구조된 애들,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인기를 얻으면서 가족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무책임한 파양과 유기 역시 늘어나고 있는 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선행교육이 좀 안 돼 있는 반려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막상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반려인이 됐을 때 반려동물과의 삶이 행복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거를 잘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있는 애들 중에는 뭐 도메스틱 숏헤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토종 고양이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품종 고양이들이 길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온 애 중에서 좀 제일 애정이 가는 애인데, 길에서 가슴 쪽에 탈장이 된 채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분들이 또 구조해서 수술해 주시고 여기로 보내주셨거든요. 얘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요. 엄청 아마 제일 멀리서 왔을 거예요. 지금 온 지 거의 1년하고 반년 정도 됐는데, 정말 1년 동안은 숨어서 살고 여기 애들이랑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밖에도 나와 있고 사람 손도 타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금방 적응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평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이 걸리고, 특이한 몇몇 아이들은 뭐 오자마자 하루 만에 자기 있던 곳이었던 것만큼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길냥이였던 아이들이 유난히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걸리는 애들은 적응하기까지 한 2년 걸린 애도 봤거든요. 간식 먹을 시간. 올라오세요. 행복해. 일로 올라와. 올라오세요. 쿠쿠. 우동이. 치즈. 밥 먹으러 왔어. 응? 밖에 나가서 줄게요. 좀만 기다려요. 알겠어요. 지금 저희 정원도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뭐 밖에 아이들이 있고 안에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섣불리 길에 아이들을 이 공간으로 데리고 들어오진 않아요. 그 아이들이 이미 길에서 자기의 영역을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아이들이고 제가 데리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아이들에게는 납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길냥이들도 무조건적인 구조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애들에게는 도움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애들마다 먹여야 되는 약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예, 땡그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겨울에 누가 문 앞에다가 새벽에 유기에 두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신장암이라고 해서 사실은 6개월 판정 받았는데 지금 거의 1년 넘게, 2년 가까이 잘 살고 있어서 얘는 이제 신장 영양제를 꼭 먹여줘야 돼요. 아유, 잘 먹었어요. 너무 착해. 여기 최연소 고양이가 13개월 된 애들인데 얘도 13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 엄마 고양이가 임신한 채로 버려져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애기고 엄마는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그래서 까꿍이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슉! 잘 먹었죠요?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의 집사 역할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새끼 고양이 요만한 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가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또 그래요? 아이고. 아까 여기 왔길래 너 간마 다른 아. 데로 가서 했더니 꼬꾸리네. 이게 왜 요만한 게 꼬꾸리네. 국내에서 약 친 것 같아요. 아 누가 왜 그 짓을 해. 왜 자꾸 그걸 동물을 들어 왜. 아나 완전 먹었네 아주. 이게 상습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아까는 뛰어다닌다 그러더만. 뛰어다니는데 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아직 사장님 고양이 같은 적인데 이게 아니니까 나도 그렇지 뭐. 아, 반장 먹었네 아주 그냥. 약 같은 거 먹은 것 같아요. 입에 거품도 너무 많이 물고 주변에서 아무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럴 사람이 없는데 여기 다들. 일단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작은 생명에게 대체 어떤 나쁜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 아까 지금 거의 다 경직돼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알 수가 없지. 변했어도 뭐 그러니까 지금 색이 약간 시멘트처럼 색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뼈 같은 거야? 이게 뭐야? 그러게요. 뼈가 나와? 가시인가? 가시 같은 게 나오는데? 생선 가시 응, 같기도 하고. 생선 등뼈 같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건 주워 먹을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잘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거의 힘들어. 거의 지금 경직됐어. 이 정도 돼버리면 체온도 좀 저체온 와 있고. 완전 차가워요. 지금도 어쩔 수 없어. 수액 잡아주고 체온 올려줘 보면서 검사 봐야지. 딱히 다른 검사 같은 거 진행하는 것도 느리고. 됐다. 아, 좀만 더 좀 해봐.
근데 너무 지금 늦은 것 같아서 걱정이.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작은 생명에게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문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길고양이 8마리가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출산을 앞둔 길고양이가 끔찍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구조됐지만 이틀 만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쓰레기통에서 발이 묶인 채 관리전 발견됐습니다. 승용차에서 고양이를 집어던져 유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사람마다 호불호는 분명히 있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고양이 좋아함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고양이가 괴롭힘 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길냥이들이 해코지를 덜 당하고 유기되어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절타를 밟아서 보호소를 가서 입양이 된다든지 경매장이나 공장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이 좀 구조가 되어서 좋은 안식처를 찾는다든지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 날도 밝지 않은 푸른 새벽녘. 배고픈 길고양이들을 위해 달려가는 한 남자. 왔어. 왜 왔어? 아이고 다 졌다 야 너. 고양이 사진 찍고 또 전시하고 강연하고 하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길고양이 찍사 겸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김하연 작가님. 17년 전 우연히 찍은 사진을 계기로 캣데디가 되어 지금까지 길고양이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크겠죠. 이제 말은 거창하게 인식 개선이지만 고양이한테 씌워진 편견과 오해가 좀 거쳐지고 고양이가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양이 돌보시는 분들한테 고양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숨지 말고 또 몰래 하지 말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걸 좀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하늘을 찍고 골목을 찍고 꽃을 찍다가 우연히 본 고양이를 찍고 났는데 그 고양이 사진이 저한테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 있는 고양이 눈빛이 사람을 닮아 있더라고요. 고양이 눈빛이 사람을 닮아도 되나? 이게 정상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묻다가 그런 거를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하고부터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사진을 보여주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응. 됐어. 알았어. 와. 이용환 작가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고양이가 사람 보고 도망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아니, 밥을 주고서 밥을 먹을 때를 확인해 보면은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아무도 없는 뭐 새벽이라도 그 행동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믿음을 주기엔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 거니까. 집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5년. 반면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3년.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된 걸까요? 일단은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고양이 밥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고양이 옆에 서 있고 이 고양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죠.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단체를 꾸리고 그 단체의 힘을 통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지자체나 지역에서 그 정책이나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길고양이 급식소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길고양이 급식소를 기반으로 한 TNR도 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생소한 이름의 TNR. 대체 무엇일까요? TNR이라고 하면은 트램 뉴턴 리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TNRM이라고도 하는데 단순하게 중성화 수술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 말고 그 후 사후 관리 관련돼서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이게 목표가 있는 게 대략 평균 개체에서 한 80%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게 아마 목표고, 그게 만약에 성공적이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이게 200대까지 갑니다. 관악구에 있는 급식소가 설치된 게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넘버링별로 다 정부 관리자가 있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급식소는 혼자서는 관리할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거, 혼자 사는 거는 그냥 밥만 주는 거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길고양이들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나쁜 인식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작가님. 야, 여기도 청소하는구나. 너 어떡하냐? 응? 여기 지금 원래 애들이 이렇게 자자들이 많았는데, 예. 너 왜 싸우고 있어? 예? 야, 넌 새끼 어디다 놔두고 왔어? 왜 그래, 왜 그래? 응? 다리 왜 그래? 다리 왜 그래? 잠깐만. 여기 부셔다가 어떻게 그런가? 어제 부셔버렸네. 아, 그래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 길고양이 중에서 저렇게 다친 고양이들 보시면 어떡해요? 안쓰럽죠. 뭐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같이 돌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데려가든지 해야죠. 제가
말주변이 좋지 못하니까 슬로건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이를 지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제가 밥을 주는 곳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과 같이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왔어. 아까 왔을 때 고양이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딱 모여서 기다리죠. 새끼들한테 뭘 줘야 되니까. 어차피 제가 안 주면 새끼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 화단에다가 밥을 주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는 제 땅이 아니니까 흔적이 남지 않는 닭가슴살을 주기 시작했죠. 저렇게 어미는 안 먹어요? 새끼한테 갖다 주냐고. 이제 간식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쓰레기 봉투를 뜯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사료만 주고서는 쓰레기 봉투를 뜯거든요. 또 하나는 간식을 주면 애들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내일 보자. 가는 발걸음이 느긋하네. 줘가지고. 생명입니다. 지켜야 하는 생명. 생명의 눈빛이 다시 바뀌어질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조금 제가 계속 채워나가면서 하겠지만 어찌됐건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이른 아침의 고단함도 사람들의 눈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따뜻한 마음 덕분 아닐까요? 일단은 호칭부터 좀 약간 바뀐다면은 좀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네 고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들마다 동네, 자기네들이 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영역이라는 게 있고, 고양이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네 고양이라는 인식부터 시작해서 같이 뭐 존재하고 있는 뭐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담배꽁초를 밥그릇에 넣는다던가 돌멩이를 가득 채운다던가 오줌을 싸운다던가 초등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적인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들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거를 올려볼까. 좋은 가족을 찾아주는 게 저희 최종 목표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다시 또 버려지지 않게